기능기가 너무 좋아.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 카메라 스피드. 셋, 둘, 하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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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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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기능기가 너무 좋아.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 기능기가 너무 좋아. 그 생각이 너무 좋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 수가 있어서. 기능기가 너무 좋아. 그 생각이 너무 좋아. 네,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민생비상구 오늘 두 번째 시간 대중교통편입니다.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예고를 안 하고 그냥 하는 방송이라 기다리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총선 후보 등록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뭐 코로나가 워낙에 뭐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다른 얘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총선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사실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코로나가 위중하고 엄중해서 사실 이제 시민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코로나 민생비상구란 이름으로 처음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는데요. 저희들 평가가 반응이 좋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편 대중교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대전의 대중교통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하철 1호선 들어올 때, 아니 그 전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지하철 2호선을 뭘로 할 거냐, 고가로 할 거냐, 트램으로 할 거냐, 지하철로 할 거냐 가지고 한참 싸움만 하다가 아직까지도 지하철 2호선은 착공도 안 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대전이 어떤 도시,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대중교통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여서 오늘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세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하면서 대전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가 원래 한마디로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한마디가 잘 안 된대요. 여러 마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하고 제일 먼 곳에 앉으신 분부터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대전의 대중교통 나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고요. 저기 저기 카메라입니다. 네, 용동에 살고 있는 주부 김미성입니다. 네, 대전은 그 시민들이 보통 얘기할 때 자가용을 끌고 다니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강동 주민, 봉산동에 살고 있는 김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북쪽에 있다 보니 여러 군데 뭐 시내 나가거나 유성의 다른 곳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일단 너무 멀고 불편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간다는 느낌이 없이 늘 좀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좀 바로바로 연결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오래 걸리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버스가 좀 체계가 잘 돼서 좀 편하게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내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호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평소에 말들을 하는데요. 시민의 발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불만들이 많네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이 유성 지역이 다 자기 동네 옆에 섬을 붙이더라고요. 신성섬이라고 그러고 전민섬, 예, 구죽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교통의 문제가 사실 좀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서 대중교통은 굉장히 오랫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게 전국에서 대전이 원래 좀 이렇게 빠르지는 않은 도시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도시입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우리 버스 노동자 박천홍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준공영제는요, 쉽게 수익 전액 관리제라고 해갖고, 예전에는 각사가 자기가 벌은 수익금 갖고 이제 인건비든 각종 지출하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예전 적자를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수익금 전액관리제라고 합니다. 이제 각 사에 벌은 돈은 각 사의 거래 은행에다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부족 부분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충당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이제 그게 충당해줄 때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해서 기준이 있긴 한 거죠. 예, 대당 운송거라고 해서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근로자 인건비서부터 차량 유지비에 관한 정비비나 부품비 이런 게 다 모든 게 포함되는데요. 사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 혈세가 좀 낭비되는 곳곳에 좀 새나가고 있는 시장인데 대전시에서는 지금도 관리 감독 주천시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아닌데 올해는 아직 다 버스를 타지 않았으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 거예요? 한 600억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예. 올해는 한 75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대전시 예산의 규모에 비하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사실 이제 대전시도 뭔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수송 분담률은 한 26% 수준밖에 안 되고 25.7% 수준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불편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대전의 버스가 어느 점이 불편한지 가장 불편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들을 좀 해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 먼저 하세요.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여기 버스 운송 노동자분 계셔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대전에 그 파란 버스랑 초록색 버스 그리고 빨간 버스도 있죠. 급행 있고 간선 버스, 지선 버스 있는데 급행 나름대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정차를 안 하고 가니까 그다음 간선 버스도 그나마 파란색 버스도 많이 이용할 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가니까. 근데 지선 버스가 그 초록색 버스가 사실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선 버스가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타봐도 너무 답답하고 예전부터 많이 느꼈는데 한 예를 들면 논삼지구를 도는 그러니까 관저동 쪽에서 논삼지구에 오는 114번 버스 예를 들자면 그 버스가 관저동에서 와서 논삼지구로 들어오는데 논삼지구를 꼬불꼬불 돌아서 저쪽 밑에 고래들 내거리로 갔다가 다시 해랑수 모단지 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꿈해그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쪽 반성마을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왜 그게 반성역으로 안 가느냐. 반성역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버스는 다 버리고 1004번인가? 그 버스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버스는 제가 이쪽 노은동에서 탔을 때도 유성여고를 돌아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청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록색 버스는 시민들 말씀이 저희 동네 주민들 말씀이 너무너무 돌아서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씩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딱지나서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 분이라도 더 태우고 한 분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이제 시민들 가까이 가려고 아파트 단지 안까지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돌아. 근데 사실은 시민들은 모든 아파트 단지를 도는 것보다도 본인이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걸 원하는데 너무 도르니까 못하겠다는 거. 차라리 뭐 걸어간 다음에 그냥 간선버스를 탄다든지 이게 더 빠르다는 거죠. 차라리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초록색 버스에 대한 노선에 대한 그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운영할 때는 사실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대가 갈 때 뭐 여러 군데를 들려서 가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중공영제를 해서 사실은 이제 손실되는 부분을 대전시가 보전해주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노선이 저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노선이 지금 처음에 중공영제를 시작할 때는 그 동서남북에 그 공영차고지를 마련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기 노선 직선화시키고 이제 주요 부분 가서 환승해서 그다음 목적지로 가게끔 원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막상 그 중공영제 시행하면서 각 지 단체장들의 그 노선이 있어요. 시민들의 이제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들려달라, 저기까지 더 해달라, 연장해달라 하다 보니까 처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 노선도 생기고 구청장님 노선도 생기고 구의원 노선도 있고 예. 시의원 노선도 있고. 예, 그래서 민원이 있는 동네를 이렇게 들려 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이러면 될 것을 그런 저희들이 환승 제도를 만든 목적도 원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화시키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지금 어떤 노선은 편도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40분 정도 걸리는 노선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운수 종사자들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뭐 물도 제가 먹을 것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예, 커피도 제대로 못 먹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노선을 좀, 긴 노선은 좀 잘라서 편도 한 60분 이내로 해가지고 직선화해서 가는 게 시민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전이 아까 우리 김미성 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자동차 타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거꾸로 버스 다니기도 좋은 도시거든요. 사실 이제 이 바로 앞에는 북유성대로가 왕복 10차선인가 8차선 이렇게 큰 도로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가 이어지는 한밭대로 지나면 계룡로, 계백로 뭐 여러 가지 좋은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가선버스들이 이제 운행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통행량이나 뭐 이런 것에 맞추어서 지선 버스들이 다니면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버스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선의 문제 그리고 버스 노선권이 버스 회사에 귀속되어 있다 보니 또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선과 관련한 얘기는 좀 해봤고요. 우리 김명희님은 또 이게 좀 어렵죠. 노선 말고 다른 문제로 두 번째 불편한 대중교통의 두 번째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일단 뭐 여기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힘들긴 한데 일찍 끊겨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은행동에서 일 보고 친구 만나고 뭐 좀 늦게 하면 벌써 끊겨 있어요. 그럼 어차피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좀 늦게까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이게 너무 급행인데도 계속 돌아서 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그 은행동 가는데 걸려가지고 오히려 그냥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가려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지하철 갈아타는 곳과 지하철이 좀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좋은데 맞닿아 있지 않다니까 또 한참 걸어가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1순위, 2순위 문제인데 심야버스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끊기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해진 노동 시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소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버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심야버스 아니면 이제 버스의 운행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 52시간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로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근무 시간하고도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인원 충원도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그때 현 시장도 그때 공약사항 중에 그게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시내버스가 사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부대 비용이 또 필요하겠죠. 인건비라든가 뭐 그래도 인력 충원이라든가 그래도 뒤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또 시 예산 또 추가되는 거고. 예. 그렇지만은 근데 이 시내버스를 보는 관점에서 예. 이건 수익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그래서 지금보다도 차량 대수를 좀 더 늘려서 노선을 갖다가 좀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쪽 서남북권, 이쪽 서쪽 이게 지금 유성구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차량 대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노선을 합리화하는 문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내버스의 문제도 그렇고 환승하는 거리를 이제 줄이는 문제도 이게 다 이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버스 준공영제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제 추정하는 게 한 750억 원 정도 되고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거보다 더 투자해서라도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김미성님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투입을 해도 당연히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차를 안 타도 이 운전하지 않고 버스를 타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느낌 들으면 물론 저희가 차가 있어도 저 여기까지만 듣고요. 일단 네. 조금 이따 더 말씀 짧게.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갖다가 좀 더 정차를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뭐 지하철하고도 연결되고 충분히 가능한데 시에서는 그냥 일단 예산 타령하고 뭐 적자다 어쩌다 하는데 그건 적자 그런 게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걸 복지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렇게 토론회 간담회 하여튼 이런 주제에 맞춰서 다들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원래 네라고 해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면서 우리 아까 김명희님께서 이제 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좀 이어서 더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이런 면에서 좋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다. 이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씩 말씀을 좀 해주시죠. 준비하시고 우리 이제 김명희님 하시던 말씀 조금 더 해보시는 걸로. 실제로 저는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버스를 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면 앉아서 이제 잘 생각할 시간도 있고 좋은데 일단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그냥 손쉽게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내가 갈 곳에 바로바로 이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송강에서는 세종과 대전역이 그 BRT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근처에 그게 한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대전역에서. 근데 여기 너무 이게 애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 이렇게 버스 정류장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되게 외진 곳에 있어서 이런 점도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체계들이 조금 사람들을 신경 썼더라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너무 그냥 행정 편의주의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좀 아쉽고 그래서 좀 이런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일단 사람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아까 이제 그 복지 차원에서의 교통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 대중교통의 예산을 투여하면 지금 저희들이요 예전에 중공인데 이전에는 그 버스 차량 간격이 심지어는 한 3분 30분 간격도 있었어요. 앞뒤차 간격이 4분, 7분, 6분 뭐 보통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인이가 되면서 이건 이제 수익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승객이 좀 적은 노선은 차 대수를 좀 적게 투입해서 간격이 한 20분 가까이 되거든요. 이건 직행버스보다도 간격이 더 넓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나 겨울철에는
그 추운데 눈앞에서 차를 하나 놓치게 되면요. 최소한 20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빨리 이제 정상적인 간격을 유지해서 왔을 때 얘기고, 뭐, 그 도로 사정에 따라 25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승객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을 또 찾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미성님, 이제, 마지막에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한데, 앞에서 다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예, 말씀해 보시죠. 시민들이 좀 더 이제 그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저도 차가 있는데, 뭐 아까 운전하는 게 싫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운전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주차. 주차가 어디를 가든지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정말 뺑글뺑글 몇 바퀴를 돌고, 예, 잘못하면 딱지도 끊고, 그래서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싶어요. 편하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더 좋은 게 뭐 버스 타고 내려서 다시 또 지하철 타고 다시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3번을 타도 심지어 4번까지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요금만 내면 되는 예, 그런 좋은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연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라든지 배차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차를 끌고 가서 몇 바퀴를 돌더라도 이게 훨씬 빠르니까 예, 그게 더 편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좋은 여러 가지 뭐 3번, 4번을 환승해도 되는 예, 그런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좀 더 잘 그걸 좀 투입을 하면 차를 많이 놓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런 논리가 돼요. 시청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수익이 없는데 차를 갖다 어떻게 또 투입할 수 있느냐 이 말을 계속 주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이 내가 차를 놓고 왔는데 간격이 좁으면요. 간격이 이제 배차 간격이 작게 되면은 바로 놓쳐도 금방 온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기다렸다 그 다음 차를 이용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노선이 지금 평균 한 16.3분 돼요. 16분 정도 앞뒤차 간격이 되는데 16.3분 되는데 그게 이제 길은 뒤는 한 20분 넘고요. 짧은 데는 이제 뭐 보통 10분대는 돼요. 근데 가장 그래도 그나마 102번 노선 같은 데가 그나마 가장 좁은데 그건 한 7, 8분 대 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가 102번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지금 뛰고 있는데 대전 시내에서 이용률이 최고 높아요. 그걸 뭐 차 놓쳐도 바로 또 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예산 하지 말고 차량을 갖다가 좀 정차를 시켜서 이용이 승객이 하나 놓쳤어도 바로 올 수 있게끔 그런 하면은 제 개인적 생각에는 승객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들고요. 이제 대전이 그 자가용 이용률이 울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근데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면 뭐가 안 좋을 것 같으세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도로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많이 생기고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니까 사람이 다치면 일도 못하게 되고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대중교통에 이렇게 더 재정을 투여하는 게 전체 사회적인 어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줄어드는 양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배차 간격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저상버스가 처음 도입됐을 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노선이 뭐 저상버스가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상버스 한 대 놓치면 그 다음에는 뭐 2대 걸로 한 번, 3대 걸로 한 번 이렇게 오니까 한 번 놓치면 1시간씩 있어야 되고 또 버스 승강장이 지금은 그나마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이제 그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높이가 낮잖아요. 휠체어에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죠. 지나가다 안 보이면 그냥 또 지나가고. 뭐 지금은 이제 저상버스가 온다고 하는 게 승객한테 이렇게 ITS 맞죠? 예, 그래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거꾸로 하자. 여기 장애인 있다는 버튼을 누르면 와서 쓰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판넬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인가 거기서는 좀 이제 그 교통망을 그렇게 구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에 승객이 있을 때 거기서 승객이 이제 그 눌러놓으면 버스가 올 때 아 저기 승객이 있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전도 그런 것도 하나의 승객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고요. 두 번 제가 볼 때는 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자가용 뭐 이용률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중교통을 갖다 활성화시키려면 자가용 이용이 시내 접근하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면 시내 접근하고 일보기가 좋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언제인가 심야 시간에 그 외국의 사례를 갖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저도 업종이 이제 그 대중교통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그 도시는 도로를 갖다 넓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전용차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버스나 택시가 그 전용차를 이용하고 자가용들이 나머지 차선 이용하다 보니까 자가용 가면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고 불편해요. 그러고 대전으로 따지면 이제 그 외곽 지역에 그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차를 자가용을 세워놓고 시내에 들어갈 때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끔 그게 편리하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자전거 타고 들어가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도시가. 그래서 그 도시는 대중교통을 아주 그냥 타면은 편하니까 자가용보다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아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야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근데 뭐 자가용보다 편리할 수는 없죠. 자가용은 뭐 내가 있는 곳부터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딱 가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보다 편리하게 가야 되고 한 축으로는 이 자가용이 불편해져야 되거든요. 자가용이 불편해져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자전거 도로를 놓으라고 얘기하니까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제 차선을 줄여야 되잖아요. 차선을 줄이면 자가용 운전자들한테 혼나니까 차로 폭을 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게 왕복 8차선 도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엄청 쌩쌩 달리는 도로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도로도 좁고 이제 차로 폭도 좁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볼라드를 이렇게 박아놨었거든요. 시장 바뀌니까 볼라드 다 뽑고 다시 이제 원위치 되는 이런 이제 요거도 먹기 싫으니까 정치가 사실은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좀 이제 더 나누고 얘기를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트램이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어떻게 하면 대전의 이 대중교통이 좀 더 편리해질까,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날까, 뭐 이제 그런 논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대전 시민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두 분은 좀 준비하시고, 물론 여기는 답정너이긴 한데, 그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트램이 사실은 예타 면제를 받는 편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 저는 뭐 이제 대중교통 이런 문제를 굳이 경제성만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문제의식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거 여기까지 왔는데 지하철 2호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저는 기본은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사실 이 지하철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장기로 보면 이 교통 인구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이용 승객들 우리 인구도 그렇고 그래서 비근한 요즘 대구 같은 데는 지하철 적자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일단 시설해놓은 걸 적자한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보다는 차라리 그도 예산이면 버스를 갖다가 많이 침차시켜서 이용을 하게 하고, 만약에 이제 승객이 감소가 되게 되면은 버스는 그냥 바로 감차하고 없애기가 좋잖아요. 근데 지하철이라는 것은 한번 시설해놓으면 이건 어떻게 이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매물단지지 한마디로 해서. 이용 승객은 없고, 그것도 시설 없앨 수도 없고. 근데 버스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보다는 저는 대중교통을 좀 더 버스를 많이 중차시켜서 지하철보다는 버스로 하자. 네. 그렇습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얘기하시죠. 저것도 궁금해요. 이제 일단 지하철 하면 오인각 공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만치도 않고 지하철은 트램입니다. 트램 지상. 아, 예. 만만치도 않고 일단 저는 버스 얘기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보통 보면 다 뭐 이제 지금 트렌드 얘기하지만 보통 국회의원 후보 공약 보면 다 지하철 놓겠다 이거만 그러니까 정말 이거 여기는 지하철 들어올 때도 아닌데 늘 지하철 놓겠다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버스 노선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예, 재밌는 게요. 이제 트램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트램이 이제 주 노선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선을 놓겠다. 그래서 전민동 구죽동으로 넘어가는 트램 지선을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트램이 이제 대전 그 외곽지를 한 바퀴 도는 예,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저희 서구로 분당 유성구 이쪽 반석동 그 안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트램 노선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선버스 같은 게 거기까지 와서 그 노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트램 뭐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고 차라리 그 시내버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김희성님 말씀 한마디 듣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씩 더 드리면 이제 내 입장에서 나는 노은동 주민 입장에서 구죽동 주민 입장에서 버스 노동자 입장에서 대중교통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동네에 이거 하나, 노동자로서 이거 하나. 그걸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예, 요 트램하고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뭐 좀 지단 얘기긴 한데 예. 저는 반대 의견으로 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지하철이나 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버스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상 버스가 많지도 않은 거고 근데 제가 최근에 유럽을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트램을 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정말 이렇게 낮은 그걸 그냥 올라서면 그게 다니더라고요. 사실 거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도로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걸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게 그냥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용하는 입장에서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버스도 사실 되게 기다려야 되고 막 올라서야 되고 막 흔들리고 이러고 지하철도 사실은 밑으로 한참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막 난리를 쳐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공사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트램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밖에 그 풍경들도 다 보이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가이드가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걸 하는데 되게 반대도 많았고 사실 이걸 놓으면 말 그대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걸 이쪽 이 나라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을 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 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굉장히 그 시에서는 좋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과는 또 다른 굉장히 좋은 편리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자전거도 그냥 갖고 타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굉장히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이미 다 통과된 거고 저는 트램이 꼭 들어와서 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차선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 김미성님께서 우리 방송의 다양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근데 사실 이렇게 대전에서 트램 추진하시는 분들이 다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유럽에 가서 이제 백문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고 오면 트램을 지지하게 되는. 예. 네,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타당한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지난 시장 선거 때도 트램 대신 BRT를 하자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거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BRT로도 전부 다 이렇게 해소하면서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가고 좀 이렇게 운영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어서 이제 그걸 제안하긴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은 굉장히 이제 저도 동의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다고. 이런 일도 있군요. 버스 완전공영제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세금 더 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영제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지금까지 고민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해 오는데요.
저희들 그 지금 6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대충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 따져보지도 못했지만 대략적인 대당 운송가 따지고 했을 때 공영제를 가도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6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관리직이라든가 정비직이라든가 지금 그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근데 공영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비 공장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거기서 이제 차량 다 거기서 일정 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정비직도 많이 줄죠, 인원수가. 물론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역행되는 거지만, 그 관리직도 지금 같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특히나 문제가 각사 대표이사들이에요. 대표이사들 연봉이 이제 억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은 회사들은 보통 이제 뭐 적게는 한 8천 뭐 이게 억대 정도 받다가 저희 같이 큰 회사는 이제 대표이사가 2명이에요. 근데 이 임원이라는 대표이사들의 인건비도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이 대부분 이제 그 사용자들의 이제 그 2세들이거든요. 2세, 3세들인데 그냥 입사를 해서 한 5년이면 막 임금이 배 이상 막 그냥 떼버려요. 그냥 단기간에 그냥 막. 그래서 우리 운수 관리자들이 볼 때는 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을 지금 전략하면 지금 이 예산 갖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뭐 요 정도면 대답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지난 시장 선거 때는 대중교통비 1만 원 상한제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때도 추가로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66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차량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용하고 상계하면 사실 사회적 비용 훨씬 더 주는 거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효과, 그 다음에 대전의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효과, 이런 걸로 따지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서 이제 버스를 더 타기 좋은 그리고 편리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버스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호선은 국철로 한다고 하니 이제 이것까지 가면 이제 그렇게 더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뭐 대중교통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요거 딱 한 가지만 해결하자 했을 때 그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준비된 분부터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면 그 얘기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이 승객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들이 많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 중고운자 되면서 서비스 부분은 많이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이 굉장히 월등한 최우수 기사로 선정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근데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시민의 혈세가 특정 그 사용자들의 어떤 그쪽 이 배만 불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 갖다 제대로 쓰려면은 공영제로 가는 게 시민 그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몇 개 회사는 이미 출근도 안 하는 유령 직원을 채용을 해갖고 인건비를 빼고 그것도 좀 문제가 된 거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네, 작년에 보도에 나오게 했었죠. 근데 너무 거창한 걸 말씀하신다. 버스 완전 공영제는 이게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인데. 근데 지금 가까운 그 세종이 교통공사 있잖아요.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간 어차피 그 공사로 간다고 해서 우리 대전보다 특히 뭐 예산이 많이 나가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거기 이제 우리 노은동 주민께서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를 마련하기 전까지의 어떤 젊은 분들, 어린이부터 젊은 분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70세.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차를 반납하고, 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 저희 엄마도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반납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걸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윤의 논리라든지 그런 어떤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을 한다면 무슨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작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김명희님. 저도 거창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 무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번에 그 기사에서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 완전 무료를 했다고 하는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웠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시내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은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모든 시민들이 그게 누려야 할 어떤 공공의 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을 떠나서 완전 공영제도 돼야 되지만 모든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건 정말 많이 고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든 사람 편안하게, 왜냐면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정말 줄여야 되는 그 절박한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도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저 말씀 중에 이제 버스가 사실 일반 버스는 계단을 이렇게 몇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자들이 이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부터 한 3년간 그 예산이 많이 적극된 부분이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기버스하고 이제 저상버스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도입할 예산인 것 같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 버스는 다 없애고 저상버스가 주 노선이 돼서 가면은 아마 불편함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좀 제가 김용기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희성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대중교통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찾아가서 내가 가고 싶은 확률이 가장 높은 곳까지 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노은 3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은역, 반성역, 노은역,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과 노은 3지구를 순환하는 버스를 무료로 운행해보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당 운송업과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까지 해도 한 1억 원 정도면, 1년에 1억 원 정도면 이제 운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성동에서 정부청사까지 또 이제 셔틀을 같은 방식의 셔틀을 운행하는 거. 여기에 이제 신성도하고 사실 둔산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요, 버스를 타면. 그러니까 누가 자가용을 안 갖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구중, 또 어디 나와요? 관평, 전민동은 10분 이내에 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이제 또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무엇보다 자가용을 놓고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 사회적 기여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금 부담 줄여야 됩니다. 당장 무료로 가기 힘들다면 이제 말씀하신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나부터 이렇게 무료로 시작해서 점차 무료를 늘려가는 이런 정책들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것의 전제는 버스 완전 공영제입니다. 이게 수익을 어디선가 남기고 있으면서 무료로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버스가 완전 공영제로 가고, 그래서 노선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선, 지선, 그리고 마을버스가 잘 연결돼서 합리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그리고 우리에겐 타슈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친환경 전기자전거가 있다고 하면 버스로 가는 거리만큼은 아니지만 전민동에서 신성동 그걸로 움직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핵과 발암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전히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페북에 접속하시면
예,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선거가 이제 코로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이렇게 조용히 치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이 문제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삶이 달라진다.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요. 김용기 페북 계정에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말씀 듣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개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 김윤기가 너무 좋아.